최근 계속된 부동산 폭락으로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는 말도 나오고 뉴스 등 각종 매체에서는 슬슬 집 내놨던 사람들이 다시 거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겁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전셋값은 8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0% 떨어졌습니다. 계약이 끝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붙잡으려고 은행 빚을 내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하락한 전셋값만큼 매달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이른바 역월세입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월세라는 말까지 나오고 정말 집주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주택은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개인의 가치 판단에 주택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주택은 필수제인 동시에 투자재일 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의 저자 너나위는 촉망받던 대기업 삼성화재 직원으로서 매일 밤과 주말 내내 야근을 하며 직장에만 충실하였으나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불안한 미래와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월급쟁이로 투자를 시작해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벌고 투자 시작 후 5년 후에는 순자산 1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13년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유튜브, 책, 팟캐스트,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많은 10억 이상의 자산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너나위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통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도 있고 유동성, 금리나 인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영향을 주는데 본인이 보고 싶은 요소만 보게 됩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나 근거만 찾고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떨어지는 근거들만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하락장이 시작하기 전에 상승론자들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입니다. 현재 가격이 싸냐 비싸냐는 판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현재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나위는 다음 3가지 원칙으로 투자를 합니다. 첫째, 저평가된 상태인가? 둘째, 투자금이 적게 드는가? 셋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와 가격을 두루 아는 지역을 늘려야 합니다. 가격이야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 여러 부동산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가격은 그 땅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의 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 분석에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일자리 분석은 근로소득 통계와 산업 분류별 일자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 시, 군, 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참고하여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있으며 급여 수준을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일자리 이외에도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교통, 정주환경, 학군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을 다양한 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더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더 싸게 거래되거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된 아파트를 알아보는 눈, 이것은 아는 지역을 늘리고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물건을 늘려야 생깁니다. 이때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면 참 좋아질 거야 같은 호재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저평가된 부동산에 호재까지 있다면 물론 더없이 좋겠지만 철저히 현재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아무리 큰 호재가 있어도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언제 현실화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호재는 이미 부동산 가격에 선반영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투자금이 적게 드는가?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험이 부족할 때는 혹시라도 있을 실패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투자금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매매한 아파트의 전세 임대를 잔금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해 온전히 내 자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둘째, 전세가가 떨어져서 하락한 만큼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영끌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원치 않는 가격에 주택을 매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현금 사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즉시 매도 가능한 투자 물건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꼭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월급쟁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